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네. 월급 타서 상당 부분을 다 쓰고 살아도 된다. 왜요? 자, 1억이 5년 지나면 얼마 되죠? 5년 지나면 2배라 그랬잖아요. 네. 2억. 10년 되면요? 4억. 15년 되면요? 15년 되면 또 2배겠죠? 8억. 네, 20년 되면? 16억. 네, 16억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변곡점인데 네. 1억이 20년 후에 16억이 돼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1억이었어요. 맞벌이에서. 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놓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망하고 뭐 별짓 다 해서 지금 얘가 어떻게 지금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 1억이? 네. 그런데 만약에 25년 전에 그 1억이 이렇게 ETF라는 걸 내가 공부를 해서 알고 여기에 투자돼 있었다면 S&P 지금 500에. 예, 지금 25년이 흘렀는데 네. 얘는 32억이 돼 있어야 맞아요. 그죠? 아, 저도 제 인생을 보면 한심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니, 그때 S&P 500에 넣어놨으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 그 선택할 거 없이. 아니 그래프가 지금 과거 그래프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선택이 아니라 그냥 ETF 샀어 1억 이렇게 했으면 그냥 32억이 돼 있었겠죠.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배당을 재투자한. 다 배당도 재투자돼. 계속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텐데 저는 전 재산이 빚이 많이 있는 집 하나 하고 좋은 자동차 하나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자동차. 어쨌든 뭐 그런 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급여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월급날만 되면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월급날 그냥 공중에서 투하 ETF로 싹.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은 지금 눈이 땡글땡글해졌어요. 다. 아,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네. 경험을 이제 몇 년 동안 했죠.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인 네. 누구죠? 워렌 버핏. 예, 워런 버핏이 공개적으로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사후에는 네.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의 90%를 네. 전부 ETF에 넣어라. 이유는? 이유는? 계속 성장하니까. 네, 계속 성장하니까 끝입니다. 그게. 저는 제 종목 공개해드릴까요? 뭔가요? 저 종목을 뭘 갖고 아까 계시나요? 말씀드렸는데 네. 500종목에 골고루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거에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SPY라는 네.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장 큰 ETF고 거래되는 양 보시면 여러분들 기절할 겁니다. 네. 그 미국의 뭐 연기금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QQQ라는 종목이 있어요. QQQ요?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네. 1등부터 100등까지만 모아놓은 종목입니다. 아, 나스닥 1등부터 100등. 네, 여기는 성장률이 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고 네, 네. 대신 리스크도 약간 크지만 네. 제가 볼 땐 리스크가 큰 게 아니고 수익이 더 좋아요. 그래서 변동이 그냥 네, 크다 이런. 그래서 뭐 사실 이 QQQ에 있는 종목 대부분이 S&P 500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S&P 500 다 늘 이게 범위를 줄여놓은 네, 거가 QQQ에 몇 개 들어가 있죠? 반 정도 제 자산의 반 반 정도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SPY에 50%, 네. QQQ에 50%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모험을 조금 더 해보려고 네. 지금 저는 뭐 저 2040 디바이디드 쓰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바이오 기술에 저도 눈이 확 돌아간 사람이에요. 네.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에 눈이 확 돌아가 있어서 네. 인공지능 ETF 하나 지금 전문가들한테 추천 하나 받으려고 하고 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바이오 ETF 지금 아. 추천을 받아놨는데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 인공지능이랑 바이오 ETF 네. 공부하고 계시고. 네, 바이오 ETF 중에서 조금 범위를 줄여서 뭐 종목수가 50종목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네. 얘들은 변동성은 좀 크지만 그 성장 가능성도 역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일부를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네. 주력은 QQQ랑 SPY. 442로 나중에 만드는 게 제 442. 제 생각이에요. 저 이거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다 하셔도 돼요. 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보고 낄낄낄 웃는데 네. 제가 집을 사면서 서울도 아니고 네. 경기도 모처에 요즘 경기도가 대세인데. 돈이 요즘에는 없어서 요즘에 경기도 많이 올랐어요. 수용성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기 저기 아닙니다. 인천 쪽으로도 지금 매기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일산도 괜찮아요. 많이 올라오고 이제 일산 쪽으로 좀 매기가 옮겨가지 않을까 요즘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의도 출근하시기에는 사실 좋아요. 고향만한 곳이 없죠. 네. 예. 제가 거기 미분양 난 거를 5억에 집을 샀는데 네네. 결국은 지금은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뭐 네. 8억이 넘어서도 거래가 되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 중에 3억은
제 돈이 아니에요. 은행 네. 빚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 최대로 대출을 다 받았습니다. 20년 상환으로 받아서 예. 남은 돈들 네. 다 ETF에 때려 넣어놨습니다. 왜냐? 간단해요. 저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2.7% 이자만 주면 돼요. 고정금리로. 딱. 네. 근데 S&P 500에 넣어놓으면 재수 좋으면 20%도 수익이 더 나요. 그렇죠. 즉 집은 내가 판 게 아니에요. 대체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집은 집대로 집값이 유지되고 올라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받은 돈 은행한테 복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아, 내가 그동안 받은 월급 다 갖다 줬는데 이자는 뭐 결산 이자 20원 참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는데 눈물 납니다. 이상한 거 찍혀있죠. 막 1815원 뭐 예. 이런 거 찍혀. 이게 뭐지 하고 보면은 결산 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수도 할 겸 은행에서 최대로 담보대출 빼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그거를 이제 ETF에 몰아넣어놓고 수익 잘 납니다. 네. 전 요즘에 다 우리 직원들 모여갖고 주가 빠진 날 뉴욕 뭐 폭락하고 그런 날 모여서 그 얘기합니다. 총알 있어? 총알 있어? 뭐 하여튼 뭐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네. 정해진 날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편의점들 중국이나 미국에는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무인 편의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계산대 뭐 정산원들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자동으로 계산 다 끝나죠. 이미 작년에 하이패스 때문에 거기 고속도로 요금소 정산원들 뭐 200명 다 뭐 서울 톨게이트 꼭대기 올라가서 농성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미 그런 일들은 이미 다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뭐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 일자리 뭐 문제 많은 러다이트 운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없어진다고 했는데 일자리 많이 늘지 않았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서 방직 기계도 아니죠. 뭐 거의 손으로 하듯이 방직 기계를 갖고 옷을 만들어서 내 거, 가족들 거 남으면 이웃집에 팔면서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사람 손으로 하는 거 인력으로 하던 일을 에너지를 써서 내연기관을 써서 만들면 순식간에 많은 옷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옷을 하나만 입었는데 옷장에 옷이 지금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비가 같이 는 거예요. 소비가 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경제에서 얘기하는데 100명이 100을 먹다가 110을 먹게 되면 10% 성장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소비량. 예. 근데 100명이 더 이상 못 먹어. 네. 배 터져. 소화 불량돼. 그러니까 나는 100밖에 소화 못 해. 그런데 인구가 10%가 늘면 성장이 돼요. 10% 성장합니다. 네. 근데 한번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잘 보세요. 네. 거기에다가 기술이 발전하면 수명이 오래 가요. 네. 옛날엔 자동차 3년 타면 벌거럭 했어요. 네. 지금 10년 타도 까딱없어요. 그죠. 자동차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작년에 400만 대도 못 만들었어요. 불과 5년 전에 450만 대 이상 만들다가 네. 지금 이제 수요가 그만큼 줄고 있고요. 네. 또 기계 수명이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제가 선진국 인구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꼴등이에요, 인구 줄어드는 거. 네. 선진국들은 지금 밑에 청년들이 없어요, 이미.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뭐 일자리 2개, 3개씩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 청년들 가면 다 취업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취업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 같은 세대들이 100만 명 태어난 세대들이 꽉 차 있어요, 위에. 치킨집 창업 못 해요. 우리가 노하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청년들 창업해봐야 치킨집 망해요. 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는 이렇게 아까도 기계화, 자동화 이런 것들이 또 제일 문제예요. 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그 일자리가 쪼개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치킨집 배달하는 일들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건건이 하는 일처럼 이렇게 파편화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 직업이 아니라 예. 큰 플랫폼에 파편화된 일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는 거죠. 예, 전문직 일자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중에 센 사람들은 몇 사람끼리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을 해요. 얘들은 소속이 없어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집단, 예. 프리랜서 그룹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제 그 통계를 낼 때 경제활동 인구라고 통계를 내요. 네. 15살부터 64세. 네. 팔 힘, 다리 힘 써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이죠. 근데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 대략 지금 현재 수준은 4분의 1 정도가 놀아요. 예를 들어서 나 전업주부 그러면서 놀고, 나 학생 이러면서 놀아요. 난 취직하기 싫어 그러면서 놀아요. 네. 그런데 이게 2030년 정도 되면 거의 50%에 육박할 거예요. 일은 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또는 일할 수 없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람들 먹여 살리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네. 그럼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집안의 가장. 근데 그 가장이 누가 되냐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가장이 돼요. 20대가 되겠죠. 201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이 네. 이제 뭐 20대부터 뭐 30대 이제 되기 시작할 텐데 네네네. 이 사람들이 인구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생 29만 명이에요. 참 이게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인구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지금 일할 수 있으신 분들이 네. 내 스스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네. 불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계 최고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내가 번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일론 머스크 일 시키고 팀쿡 일 시키고 네네네. 구글의 직원들 일 열심히 시켜가지고 나한테 내가 투자한 만큼 가져와. 미국의 오가노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가노보. 네, 오가노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네. 프린터로 뭘 만들어요. 프린터요? 네, 인쇄. 예, 인쇄기인데 3D 프린터라고 3차원 3차원 프린터. 3차원 인쇄기죠. 예. 이걸로 뭘 만드는데 이 회사는 뭘 만드냐면 예. 인공 장기를 만듭니다. 그 오가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로 장기를 뽑는다고요? 네, 장기를 프린트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냐면 거의 이식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를 만드는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능을 하는 장기를 네, 만든다고요? 장기 중에서 지금 전 세계 뭐 한 회사에서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3D 프린터로 장기 신장 같은 걸 간도 프린트하고 심장도 프린트하고 신장도 프린트하고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간을 프린트한다고요? 네. 그러면 뭐 세포는 내체 세포를 체세포를 배양해서 그걸 프린트합니다. 말도 안 돼. 진짜예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한번 테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 체세포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배양해서 장기 세포를 만든다고요? 네, 장기로 만듭니다. 와. 이런 방법도 있고 일본의 이화학연구소가 2016년에 자기 몸이 아닌 다른 네. 사람의 체세포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만능 유도줄기 세포, 그러니까 어떤 장기로든 만들 수 있는 만능 유도줄기 세포로 배양한 다음에 그 줄기세포 그거잖아요. 네. 예전에 그 황우석 그때 그렇습니다. 그 줄기세포를 다른 사람 체세포에서 추출을 해서 예. 인공 눈을 만들었어요. 인공 눈을 만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눈이 아니고 실제 사람 눈으로 배양을 해서 5사람한테 이식을 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일본 실제 이식을 했어요? 네, 일본 이화학연구소에서 뭐라고요? 일본 이화학연구소. 이화학연구소. 와 진짜 저는 이런 시대인지 몰랐어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작년 2019년에 이제 초에 이 사람들이 거의 3, 4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추적 관찰하고 네. 그 결과를 이제 5사람 중에서 2사람에게서만 네. 약물로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면역 거부 반응만 일어나고 극히 정상적인 자기 눈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망막이나 뭐 일부 그게 아니라 눈 자체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 당시 가격이 2016년에 믿을 수가 없는데 1억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어요. 눈 하나가. 눈 하나 1억이라고요? 네. 엄청 싸네요. 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안경 생각하면 비싸잖아요. 아니 눈이 없는 사람을 달아주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세컨드 사이트 같은 회사들은 세컨드 사이트. 네, 우리가 그 기계장치, 안경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네. 우리 카메라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를 네. 전극으로 바꿔서 뇌세포에 전달해줘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뇌가 그거 맞잖아요. 뉴런에 네.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우리가 인지를 한다. 네. 이런 거는 영화 맞습니다. 매트릭스를 봐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일반 상식이 됐는데 그 전기 신호를 카메라로 찍은 전기 신호를 뇌에다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눈이 없는데 못 카메라랑 보는데. 네. 그 카메라 USB 꽂은 거잖아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딱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니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세컨드 사이트. 사이트. 네, 네. 와 이름도 세컨드 사이트구나. 네, 딱, 네, 그래서 두 번째 네. 시력, 눈 네, 뭐 네. 그런 뜻이죠. 뭐 어쩌면 또 눈도 프린트할 날이 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장기 네. 중에 딱 한 가지만 못 만듭니다. 뭐 뇌. 네, 뇌입니다.
그 뇌는 지금 미국은 지금 2030년까지 완벽한 뇌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만만치 않게 하고 있는데 저는 유럽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유럽은 두 가지 뇌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뇌. 네, 하나는 유기체로 만든 인간 뇌하고 똑같은 뇌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뇌지도하고 똑같은 걸 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는 한 가지는 뇌를 빈 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뇌하고 똑같이 생긴 뇌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네. 하나는 사람 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인공뇌, 그러니까 사람 뇌처럼 실제로 작동하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게 이제 2019년에 초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네.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 인공뇌를 프로토타입이 나왔다고요? 예. 그거는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 지금 하신 얘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추측이 가능해져요. 아무리 시간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네. 2035년 정도 되면 네. 인간의 모든 장기는 다 대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장기. 네, 다 대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쓴다고 쳐도 2040년 정도가 되면 사람 몸을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인공 신체를 뭐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인공 신체로 갈아입는다고 해야 될지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공 신체로 사람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시대가 될 것 옵니다.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최소한 내가 그걸 만들 수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인공 신체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게 뭘까요? 인공 신체로 넘어갈 수 있는 용기? 아니요. 용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요겁니다. 동그랗게 생기고 네모나게 생긴 돈이죠. 네. 네. 아까 그 일본 이화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대량으로 그 만능 유도줄기 세포로 눈을 배양해서 네. 이식할 수 있게 되면 네. 아마 가격은 지금 뭐 안경 사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망막 수술하거나 뭐 이런 수준으로 금방 떨어질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는 네, 금방 오죠. 그런 네. 시기가. G마켓에서 눈 사고. 네, 저 흰머리나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오가노보에서 그 인공 신장을 프린트하는 장면이 이제 그 테드 프레젠테이션에 15분 동안 소개된 적이 있어요. 신장이요? 네. 아, 신장에 세포를 쌓아서 신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그때 만든 건데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8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장기들을 다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FDA는 아직 그 장기 이식을 허용을 하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허용되려면 2030년 최소 2030년 정도가 되면 장기 이식하는 게 이제 막 시작이 되고 2035년 되면은 장기 이식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 될 거예요. 우리 라식 수술하듯이 할 거예요. 지금 사이보그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인공 망막. 네. 그렇죠. 렌즈 네. 삽입술 같은 거 하고 네. 관절 교체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신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하잖아요. 네. 자판으로 글자 쳐가지고 네. 친구도 불러내고 뭐 하는데 하죠. 2025년 앞으로 5년 정도만 흐르면 네. 글자를 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키보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치지 않고 네. 입도 뻥끗 안 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겁니다. 2025년부터. 영국의 비바이오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텔레파시를 쓴다고요? 텔레파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니 그 말을 안 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텔레파시죠. 네, 그 비바이오닉이라는 회사는 의수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비바이오닉 한번 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비바이오닉. 나올 텐데 의수를 팔이 없는 사람한테 딱 끼워요. 끼우고 나서 네. 여기 물론 배터리가 들어 있어요. 네. 딱 끼우면 그대로 다 작동합니다. 뭐도 잡고 계란도 잡고 네. 연필도 잡고 운동화 끈도 매고 네. 뭐 빨래도 개고 다 네. 합니다. 네. 이 팔 어떻게 움직여요? 이 팔이요? 왜 버튼 눌러서 움직이나요? 뭐 신경이랑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을 얘가 읽어요. 얘가 읽어서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아, 이 전기 신호를 네, 내 생각을 읽어서 의수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 뇌파를 읽어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확도가 지금 부정확해요.
지금 이 의수 같은 경우도 훈련을 네. 좀 해야만 물건 짚고 뭐 계란도 짚고 동전도 짚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지 이게 아주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네네. 어쨌든 기술은 지금 이제 그런 세상으로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고 네. 지금 뭐 어느 시점에 와 있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고 대략 언제쯤이면 우리 곁에 얼마만큼 와 있을지를 방향이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저 태어났던 시대에는 인구가 우리나라만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100만 명 태어난 세대예요. 네. 잘 몰라요. 100만 명이라는 게 기준이 몇 년생이세요? 1970년생. 아, 70년생이시면 예. 100만 명이다. 지금은 몇 명 태어나나요?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9만 명입니다. 우리 출생아 수가 71%가 증발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이게 이제 출생아 수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그 몇 년을 넣었죠? 40년 사이에 50년. 50년 사이에 이만큼. 네. 50년 만에 71% 출생아가 증발했는데 네. 사망자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작년 사망자가 29만 명이고 월별로 따져보면 11월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역전이 된다는 게 사망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11월부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작년에 5,171만 명 우리 인구를 찍고 네.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네. 자, 한번 볼까요? 왜 일자리가 없어지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옛날에는 치킨집에서 배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었어요. 네. 지금은요? 시간제 일자리도 아니고 건당 일자리로 다 플랫폼으로 싹 옮겨갔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되면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이야 네. 젊은 사람들이 막 택배 상하차 해야 되지만 나중에 그거 외골격 이런 거 껴가지고 로봇들이 하죠. 할아버지가 다 들 수 있고. 네, 할아버지 혼자서 막 몇 톤씩 들 수 있게 이렇게 그 장비가 이제 그 할아버지 거는 아니고 회사 거겠죠. 네. 출근하면 그거 입고 그 할아버지가 이거 옮기는 거 막 몇 톤씩. 네. 그렇게 되면 임금은 진짜 엄청 떨어지겠네요. 네. 예. 둘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나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는 않지만 아주 극소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층, 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층으로 나뉩니다. 미국 2018년 통계를 보면 네. 은퇴할 나이, 뭐 거의 60세에서 62세 정도 됩니다.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네. 3분의 1, 33%가 10원도 없어요. 은퇴하는 보유 자산이 빵이에요. 미국인데? 네, 보유 자산이 빵이다. 이 사람들은 연금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이하입니다. 보유한 자산이. 그럼 3분의 66%가 1,000만 원 이하라는 거잖아요. 네, 1,000만 원, 1,500만 원, 요 정도. 걔네들로 1,000불이니까. 예. 아니, 만불 이하입니다. 1,500만 원 이하다. 네. 어. 그 대신 쟤네들은 그 연기금이 잘 안 줄어요. 연기금이 계속 늘어요. 미국은. 우리는 연기금 어떻게 되죠? 고갈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금은 우리 거에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세계 최고의 ETF 같은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금은 미국에다 투자 안 하나요? 투자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법이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할 방법은 있지만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해요? 이건 국가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네. 보면 우리 기업들 버텨야 되니까. 하지만 개인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딱 두 가지로 정의하면 사람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족이 있으면 되게 좋은 가족인 거예요. 네. 사람들은 절대로 남과 돈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안 하죠. 가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가족도요? 네, 형제들 간에도 싸우잖아요. 안 하죠. 가족.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모든 공유하면 것들은 증여세 내야죠. 증여입니다. 네, 증여죠, 증여. 그러니까 절대로 돈을 나하고 나눠 쓰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돈 있다고 막 쓰지 마시고 네. 내가 잠든 동안에도 돈을 불려주는 곳에 돈을 옮겨 놓으세요. 냉장고에 넣어놓지 마시고 은행에다가 적금 들지 마시고 네. 보험 들지 마시고 뭐 보험도 들긴 들어야 돼요. 네. 조그만 거 내 몸을 위해서 네. 그런 거 외에는 괜히 쓸데없이 연금 들고 하지 마세요. 네. 연금 성적표 한번 보세요. 내 노후를 보장하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보장 못합니다. 최고의 기업이 모여있는 S&P 500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셔서 다우존스 지수 한번 치시고 네. 거기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네. 1일, 뭐 1개월, 네. 3개월, 뭐 1년, 네, 네, 네. 뭐 3년, 10년 있습니다. 얘는 끝까지 오릅니다. 계속. 예, 계속 오르고 새로운 ETF가 계속 설정이 됩니다. 요번에는 뭐 인공지능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병원과 관련된 것 또는 뭐 자동화 공장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로 뜨기 시작하면 이제 네. 그쪽 인공지능이 또 세분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내가 넣을 만한 곳이 있어요. 대신 너무 또 새로운 거 찾지 마시고 네. 저처럼 절반 정도는 가장 안정적인 네. 기본 ETF, 뭐 SPY 같은 연기금 다 들어와 있는 이런 데다가 네, 네. 넣으시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분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